프리다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틈틈이 썰랑썰레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역한 지 21년차 예비역입니다. 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4년여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특수부대에 계셨구나. 땡땡 사령부로 옮겨서 4년을 근무 전역하였습니다. 총 8년에 계셨네. 군복무 8년 7개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썰을 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은 이름이 바뀐 부대의 후배 장병들에게 연락이 올 듯하여 꿋꿋이 참다가 개복원님께서 구테타 썰을 이길 수 없다는 PD인지 작가인지의 멘트를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일, 부족한 기억에 의지하여 글을 남기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세요. 때는 1997년 늦가을. 땡땡 부대로 옮겨온 후 책상에 앉아 각종 페이퍼들과 씨름을 하고 있던 중 강원도 양구 땡땡 사단으로 오부 합동 검열을 나간 땡 중령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주임님 특전사에서 있다 왔죠? 지금 좀 양구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탈영병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양구에 있는 모 사단 헌병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양구는 정말로 고립된 지역이었죠. 양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양호를 건너는 양구대교와 인지로 연결되어 있는 춘천과 화천으로 연결되는 산악도로, 이렇게 딱 4곳을 막으면 나갈 곳이 전혀 없는 지역. 춘천으로 가는 길만 알고 있던 저에게 양구대교를 지나 헌병 초소 등의 지형을 숙지하고 와달라고 해서 지도를 구해가지고 양구대교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97년도에는 양구군으로, 여기 이 양구군으로 들어가는 길이 4개밖에 안 됐대요. 대단하죠? 이 밑에 춘천이 있는데, 그리고 춘천에서 올라오는 길 하나, 여기 양구대교 요거 건너서 오는 길 하나, 그리고 어디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양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4개밖에 안 됐대요. 정말 험한 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1차 헌병 검문소, 이때 당시에는 버스, 화물차, 승용차 내부까지 다 검문했습니다. 양구대교 헌병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헌병 검문소에 있는 모든 장병은 얼타고 있는 상태. 모사단 헌병대로 가니 작은 키에 정말 어려 보이고 예쁘장한 일병이 포승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록을 보고는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김땡땡 일병은 2달 전 우리나라 모든 사법기관과 정보기관 그리고 BH까지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던 무장 탈영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1997년 가을은 딱 1년 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15대선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시기였죠. 강릉 사건 이후 전방지역 주요 거점을 주변으로 주기적으로 실탄을 소지해서 매복작전을 실시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와, 이거 공비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실탄 메고서 매복작전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민간은 모르지. 매복작전을 복귀한 부대는 김땡땡이 일병이 K201 한정, 실탄 60발 2탄창, 세열 수류탄 1발을 소지한 채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4시간 동안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찾다가 상급 부대로 보고가 됐고 헌병대와 기무반장이 곧바로 김일병의 관물대를 뒤지던 중 관물대 종이에 가고 싶은 곳 종로구 4B 라고 썼다 지웠다 한 글씨를 찾아내고 이를 청와대로 해석한 수사관들은 곧바로 청와대, 육본, 국방부, 수방사, 경찰 등의 전파, 모사단 무장탈영병이 중무장을 하고서 청와대로 향하는 중이라는 보고로 전군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매복 복귀 후 위병소를 통과해서 중대 연병장까지 10여 분 사이에 사라진 것이어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서 모사단 전병력이 동원되어 수색을 시작하였지만 2주가 지나도록 찾지 못하였고 이거는 혹시 월북한 게 아닐까, 월북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던 중 해당 부대 야외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며 야외 화장실을 비우던 중 모든 무장들이 그 야외 화장실에 다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 진돗개 하나는 해제되었고 해당 부대와 헌탈조, 당시에는 DP보다는 헌병 탈영병 체포조를 줄여서 헌탈조라고 불렀습니다. 헌탈조가 총 동원되어 찾기 시작했지만 한 달이 또 지났고 그 사이 연대장과 지휘라인은 보직 해임되고 2달이 되어갈 무렵 서울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헌탈조에 체포되어 헌병대로 압송대에 와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시 저 또한 동서울 터미널 등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던 기억이 있어 잡힌 걸 알고 나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전군을 떨게 한 이 친구, 너무나도 작고 여리게 보였던 병사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러던 중 잡았으면 됐지 굳이 현장 검증에 나를 왜 불렀지라고 생각돼서 땡중령에게 물어보니
조그만 수첩을 넘겨주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김일병을 데리고 동선을 기록한 수첩을 보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녀석 탈영 후 2주 동안, 그러니까 부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양구 여기 안에 있겠죠. 그 부대 내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병력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식량을 조달하고 은신해 있던 중 병력이 중무장을 해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양구 선착장이라는 데 가서 소양호를 따라서 일주일을 더 이동하여 양구 대교, 와 양구 선착장에서 거꾸로 반대로 돌아왔군요. 이쪽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갔나 보네. 양구 대교를 만나서 양구 대교에 이제 헌병대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밤에 수영을 하려다가 여기를 수영해서 건너려다가 포기했대. 이게 폭이 몇 미터야? 상류로 가면 300m 정도 되고 다리가 보이는 산에 숨어서 이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서치라이트 회전 시간, 근무 교대 시간 등을 확인하였고 이 틀은 다리 중간까지 이동했지만 중도 포기하여 검정 차양막을 뒤집어쓰고 포복으로 이동하였으며 3일차에 돌파 성공. 와, 다리가 내다 보이는 산에서 중턱에서 다리를 계속 보면서 서치라이트 텀 그리고 교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양구대교 옆으로 지나갔는지 뭐 어디로 지나갔다는지 모르겠는데 양구대교 위를 통과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구대교 밑으로 통과했다는 건가요? 밤에 차양막을 뒤집어쓰고 포복으로 이동했나? 와, 그런갑다. 야, 양구대교 검문소 양쪽으로 헌병대 검문소가 있는데 이걸 돌파했단 말이야? 이후 도로를 따라 야간에만 이동하여 차량이 나타나면 옆으로 엎드려서 은폐하고 이동.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곳은 무조건 대기. 확인 후 이동. 이렇게 50일 만에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자, 대충 이 양구에서 양구 선착장으로 왔고 그리고 양구 대교를 지나서 그 다음에 50일 만에 쭉 내려와서 홍천에 도착. 30km를 50일 동안 오려면 하루에 한 600m, 700m 정도밖에 전진 안 했네. 와, 씨, 이거 뭐 엄청 조심하면서 지나갔네. 새벽에 땡땡고등학교에 침입하여 교복을 훔친 다음 아침 인근에 주택에 침입하여 밥을 훔쳐먹다가 집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고 연락처와 집 주소를 다 적어주고 5만원을 빌림. 아주머니가 다 해진 군복과 거지몰골을 병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나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너무 착해서 부대로 복귀하라고 설득하던 중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다시 도주. 신고를 반대하는 아주머니와 신고해야 한다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30분 만에 112에 신고. 홍천지역 경찰과 모 사단 비상, 신원미상의 군복 차린 병사 발견. 모 사단 탈영병 추정으로 보고 후 검문을 강화하였으나 찾지 못함. 이후 김일병은 주택에서 나와서 강으로 도주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세면 후 교복으로 환복. 작고 여성스러운 몰골을 하고 있던 김일병은 수염이 거의 안 나 버스 터미널에서 헌병들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칠 정도였어. 그리고 홍천에서 드디어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 이때 헌병들이 또 지나쳤대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고 집 주변에 헌탈조가 있음을 알았지만 집에서 나오는 어머니를 보고서 곧바로 뛰어가다가 헌탈조에 잡힘.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이 녀석을 데리고 5일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정말 난놈이다 싶었습니다. 자신을 찾던 수많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을 따돌린 놀라운 침투 능력에 헌병수사관은 특전사로 보내야 한다 하고 북으로 보내야 된다는 등 정말 믿을 수 없는 침투 능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부대장이 보직 해임되는 등 워낙 이슈가 커서 청와대 등에도 경과보고를 기다리는 중이라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고 해당 부대 법무장교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장은 집행유예로 선처. 본인이 다시 군복무를 희망하여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일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당시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일상이었던 시절이었고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다는 휴가에서도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전해 듣고 탈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일병을 데리고 있던 5일간 함께했던 헌병 수사관도 저도 김일병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밝은 병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성실히 살아가고 있을 김땡땡 일병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군 전역 후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지내다 보니 내용도 전개도 엉망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일병이 가고 싶었던 종로 4B는 미술대학에 지나가지 못했던 김일병이 4B 연필을 사고 싶었고 막연히 종로에 미술품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적어놓았다가 선임이 볼까 지웠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강릉 무장공비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조국을 지키는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프리다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어쨌든 무장 탈영을 한 거는 잘못되었으나 약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걱정돼서 탈영을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가기 위한 저 여정이 참 너무 짠하네요. 여튼 프리다스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보다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다가 칼랑해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고생하지 마시고 탈영하지 마시고 유라. 저 지금 소리 지르는 쟤도 이제 20년 뒤에 이제 군대